나는 병원보다 밥상에서 약을 찾았어요. 이 한마디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90세 김영주 어르신,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의 식습관에는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당뇨 진단을 받았죠.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도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습니다.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정하고 식사는 스스로 챙기며 매일 산책을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김 어르신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7시, 해가 막 뜰 무렵, 식탁 위에는 늘 같은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사과 한 개, 달걀 한두 개.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간단해야 해요. 사과와 달걀, 그게 내 몸을 깨워줍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그 대신 절대 굶지 않습니다. 새끼를 제 시간에 적당히 먹습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도 비싼 영양제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함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잡초처럼 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음식 가리지 않아요. 짜든 싱겁든 신든 다 먹어요. 사람이 음식을 가리면 몸도 까탈스러워집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립니다. 탄수화물은 안 돼, 커피는 줄여야지, 저염식, 저탄고지, 글루텐 프리. 하지만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따지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내 몸이 원하면 그게 약입니다. 그의 식탁에는 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내 건강의 비결이에요. 칼슘이 많아서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는 하루에 20마리 정도를 꼭 먹습니다. 멸치를 씹으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한 것도 씹어야 이도 늙지 않아요.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사람이 더 늙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 어르신의 밥상에는 특별한 보약 대신 평범한 한식이 올라옵니다. 된장, 두부, 콩나물, 양파, 마늘, 고추. 우리 음식이 최고예요. 그냥 전통식, 그게 제일 몸에 맞아요. 그의 부인은 젊었을 때 요리학원까지 다녔지만 결국 다시 전통 한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적이고 기름진 음식보다 된장과 채소가 훨씬 속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은 결국 익숙한 걸 찾습니다. 우리는 밥과 된장으로 자랐으니 그게 우리 몸의 언어예요. 그의 말은 오랜 세월이 만든 철학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일찍. 하루 세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반. 그 리듬이 평생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리듬이 깨지면 안 돼요. 몸은 시계를 따라 살아야 해요. 그는 소식을 하지만 절대 굶지 않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괜찮아요. 대신 국이 없으면 꼭 물에 말아 먹어요. 그게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는 튀긴 음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권하면 가서 먹습니다. 돈가스 먹자고 하면 그냥 먹어요.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는 늘 말합니다. 건강은 기분에서 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뜻인지 듣는 이들이 감탄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은 가끔 마십니다. 술은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시면 돼요. 90이든 100이든 즐겁게 먹으면 그게 약이에요. 그의 삶엔 절제가 있습니다. 많이 먹지도 지나치게 참지도 않습니다. 나는 한 끼도 거른 적이 없어요. 그게 내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밥상을 봐야 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먼저예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한 90세. 혈압도 정상, 혈당도 안정적, 기력이 좋아 하루 2~3시간은 산책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병원에서 약 타는 대신 나는 시장에서 사과와 멸치를 삽니다. 이 한마디가 인상 깊습니다. 약보다 밥이, 진료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는 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곧 내 인생의 시간표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그 리듬 덕분에 90세에도 하루가 단정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불규칙한 식사로 몸이 먼저 망가진다고 말합니다. 김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규칙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일정하게, 그게 제일 큰 비결이에요. 그는 병원을 멀리하지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 싶으면 밥 반 공기만 먹어요. 속이 답답하면 채소를 늘리고 기운이 없으면 멸치를 더 먹어요. 의학적 계산이 아닌 직감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오랜 세월, 몸과 대화하며 얻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는 연명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병원에 서류를 제출해 두었다고 합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가야지. 그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할 만큼 했다면 그걸로 됐어요.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매일의 식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게 그를 병원 대신 밥상에 머물게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생이 드러나요. 빨리 먹는 사람은 늘 급하고 가려 먹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요.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식습관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들렸습니다. 90년을 살아온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사과 한 개와 달걀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 씹으며 말합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내 밥상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어르신의 하루 루틴과 마음의 건강 습관,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김영주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핸드폰 알람도 시계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자연스럽게 깨는 시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면 그게 좋은 잠을 잔 거예요. 잠이 억지로 깨면 하루가 피곤하지.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내 하루의 약이에요. 아침 공기 한 모금이 약보다 낫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그는 손을 모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스트레칭, 벽을 짚고 팔을 올리고 내리고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펴며 말합니다. 움직이는 만큼 젊게 살아요.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 운동이라 해봤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저 집안을 천천히 걷고 방과 부엌을 오가며 몸을 푸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90이 넘은 지금도 허리가 곧습니다. 몸은 쓸수록 좋아집니다. 기름칠 안 하면 문이 삐걱거리듯 몸도 안 쓰면 삐걱거립니다. 식사는 아침 7시.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그릇, 같은 순서입니다. 사과 한 개를 먹고 달걀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멸치를 한 움큼 집어 씹습니다. 이게 내 약입니다. 별거 없지만 꾸준한 게 중요해요.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고맙다, 잘 부탁한다.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 후엔 커피 한 잔. 달지 않게 진하게 내린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커피는 맛보다 여유입니다. 급하게 마시면 커피도 소용없어요. 그의 하루는 느리지만 단정합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는 이 리듬이 90세 건강의 핵심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늙어서 불안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루가 엉키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아픕니다. 그는 점심을 혼자 먹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 꼭 거울을 봅니다. 나 자신에게 인사부터 해야 해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대화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는 젓가락을 천천히 듭니다. TV도 휴대폰도 켜지 않습니다. 오직 밥 한 숟갈, 반찬 하나, 그 단순함 속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젊을 땐 먹으면서 생각했는데, 이젠 먹으면서 느낍니다. 점심 후엔 산책을 나섭니다. 조용한 골목길,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걸음이 곧 명상입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돼요. 누가 인사를 하면 그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말에는 농담 같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걷는 도중에 들꽃을 보면 멈춰서고 작은 강아지를 보면 손을 흔듭니다. 이게 다 내 친구예요. 사람만 친구가 아니에요. 그는 오후엔 책을 읽습니다. 노인회에서 나눠준 건강 소식지나 신문의 사설을 읽으며 메모를 남깁니다. 글씨를 써야 머리가 늙지 않아요. 하루 한 번은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짧은 일기, 메모, 감사문구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 건강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으면 외로움이 병이에요. 그걸 막는 건 말 한마디, 눈인사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꼭 3번 이상 누군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동네 슈퍼주인, 산책 중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죠? 그 한마디가 그의 사회생활입니다. 이런 인사가 건강을 지켜요. 사람은 말을 해야 산소가 도는 겁니다. 저녁은 5시 반. 이 시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밥은 절대 늦게 먹지 않아요. 밤에 먹으면 속이 쉬지 못해요. 식탁엔 된장국,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늘 마늘과 양파. 그는 말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음식은 마누라에게. 이 말은 평생의 농담처럼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엔 TV를 잠깐 봅니다.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한 뒤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는 채널을 돌리다 멈추고 말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밥 먹는 건 똑같아요. 밤 9시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TV를 끄고 불을 끈 뒤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을 속삭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불면증이 없습니다. 걱정거리를 잠자리에 들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웠으면 자야지. 누워서 걱정하면 그건 잠자리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그는 오늘의 피곤을 내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평생 원칙입니다.
김어르신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몸의 리듬을 깨지 않는다. 둘째,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다. 셋째, 사람과 연결을 끊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그의 장수 비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몸을 억지로 아끼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이고 먹을 수 있을 때는 먹어야 돼요. 둘째,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면 화가 줄고 화가 줄면 병도 줄어요. 셋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라서 행복할 거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난 오늘 밥이 맛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걸립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보다 웃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웃으면 피가 돌아요. 약보다 빠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아침과 저녁의 시간표가 일정합니다. 몸이 예측할 수 있는 하루를 좋아합니다. 둘째, 절제된 식습관. 배가 찼을 때 멈추고 배가 고플 때 조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위장을 쉬게 합니다. 셋째, 사람과의 교류.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이어가는 게 뇌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약도, 운동도, 돈도 대신할 수 없는 생활의 힘입니다. 김어르신의 하루를 보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병원 대신 삶을 관리하셨네요. 맞습니다. 그의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함과 감사, 그리고 여유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다이어트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루를 단정하게 사는 습관.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 밥상을 정리하고 내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세워보세요. 그게 바로 병원보다 좋은 처방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하루 루틴으로 살고 있나요? 당신의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질 겁니다.